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고 또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화성 리튬 제조 공장 화재 사망자는 지금 23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정부 각 기관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다 아시다시피 그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 그러니까 사망 사고에 이르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경영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이런 건데 경찰이 화재 사고 책임자를 입건했죠. 네, 맞습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걸 이제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종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이 경찰은 아리셀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회사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처를 했느냐의 여부가 사법 처리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불이 났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전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막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회사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화재가 발생하기 사흘 전이죠. 지난 22일 공장 1층에서 한 차례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작업자가 배터리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라가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작업자들이 자체 진화를 했고 조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후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더 안타깝네요. 네. 1차 사고 이후에 그냥 그렇게 종결하지 않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세웠다면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없었을 텐데 싶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방 당국에 의하면 당시 리튬 전지가 계속 폭발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리튬 전지는 그 물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킨다고요? 요즘 전기차 화재 사고 가끔씩 접하시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보통 전기차를 물에다 그냥 담궈야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예 공기하고 접촉을 차단할 정도가 되어야 불이 꺼진다. 그리고 전기차를 아예 모래로 그냥 덮어버려야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습니다. 리튬 전지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근데 전 세계가 바로 이번 참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학창 시절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리튬은 알칼리 금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공기와 접촉하면은 급격히 산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전해액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응극과 양극 사이에 전해액이 들어가서 전자가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주는데 이 전해액도 인화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불안정한 물질이니까 이런 거에 만약에 불이 붙거나 아니면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고 배터리가 크게 부풀어 오르다가 터집니다. 여기에 불이 붙으면 금속에 불이 붙기 때문에 물로 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모래 같은 아예 공기를 차단하는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근데 소화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우리나라에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리셀 공장에는 금속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D급 소화기가 있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11개 동에 5개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진화에 실패한 뒤에 연쇄 폭발과 대형 화재로 번진 후에도 소방당국이 손을 쓰기가 어려웠던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화재가 나면 급하게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뿌리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뉴스 영상을 보니까 그 작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걸 뿌리긴 뿌리는데 거기서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소화기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소화약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 기술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1차 전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리튬 전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는 아니거든요. 보통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재가 나는 거 보니까 1차 전지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또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1차 전지나 2차 전지나 전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화재 규정을 두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규정을 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불을 끈다 하더라도 전용 소화액 같은 경우를 어떻게 비치를 하고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도에 리튬 관련 배터리 공장만 88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D급 소화기나 특수 모래를 둬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한 400건 정도가 이미 이런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그걸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뒤늦게라도 리튬 전지와 같은 화학 물질에 대한 소화 약제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같이 큰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